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리니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는 퀀트 투자만 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굉장한 인생 허비더라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내렸는데 제가 왜 인생 허비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퀀트 투자를 왜 포기했는지 이걸 보시면은 한번 이제 퀀트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대충 하면 인생 허비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세 가지로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멀티 팩터를 쓴다던가 또는 뭐 단일 팩터를 쓴다던가 이 백테스팅 모델을 만들어 봐봐야 월 단위, 분기 단위 리밸런싱을 한다고 우리가 칩시다. 차라리 1단위 또는 뭐 일주일 미만으로 한 2, 3일 단위로 치고 박는 시스템 트레이딩이 낫지. 이 월 단위, 분기 단위 리밸런싱 한다고 치면 뭐 2010년도부터 뭐 한 10년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월 단위로 해봐야 120번밖에 안 돼요. 그 120번 정도 통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내 노후를 책임질 거야라고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고 저는 심지어 분기 단위 리밸런싱을 전략을 썼었는데 이 전략에 이제 뽑혀 있는 종목들을 3개월 동안 들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했던 이유가 야 이거 테스트 횟수가 너무 작은 거 아닐까? 그렇다면 이 테스트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좀 더 과거 시장으로 간다고 한들 그때와 지금은 너무 경제 상황이 다른데 이게 맞을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추세 상승장이었던 2000년도에는 PER, PBR 팩터가 정말 잘 됩니다. 왜냐면은 모두가 성장을 하죠. 시장이 막 경기가 호황이니까 2000년도 초반부터 2008년도까지 금융위기 전까지는 정말 성장하는 시장 종목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싼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에 포커싱이 되었고 PER, PBR 팩터가 정말 잘 먹히죠. 심지어 이 PER, PBR 팩터는 시장이 이제 하락장에서도 많이 빠지긴 하지만 다시 이제 반등할 때는 또 세게 반등을 해요. 한마디로 베타가 큰 팩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성과가 안 먹혀요. 왜냐하면 시장이 저성장이니까. 이 저성장 국면에서는 PER, PBR 팩터가 안 먹히기 때문에 2010년도 이후에 퀀트 그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쭉 한번 보시게 되면 전략들을 폐기하는 것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꽤 많아요. 심지어 이제 썼던 전략들을 서서히 이제 시장에다가 발간을 안 한다거나 갑자기 막 전략을 바꾸기 시작한다거나 요새는 이런 팩터들을 쓰기 시작합니다라고 하면서 팩터를 막 더 추가하면서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안 맞으니까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략들을 폐기 처분하신 애널리스트들이 꽤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언더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만들었던 이 퀀트 모델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저는 이걸 뭐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뭐 150등 그리고 151등부터 300등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누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 또 101등에도 뭐 200등 201등부터 300등 이렇게 뭐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다 만들어 봤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뭐 만드는 거는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한번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용주만 좀 돌려봤는데 자 우선 유니버스를 만들어요. 유니버스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유니버스로 이제 등수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시가총액도 있고 평균 거래 대금도 이렇게 한 3억 이상이고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뽑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끝에 로우 같은 거 해가지고 등수 이제 겹치지 않게 뽑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등부터 100등인 걸 가지고 12월 말까지 이제 상위 여기서 1등부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100등이 있을 거고 브이로그으로 땡겨온 거. 여기 종가가 있고 여기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1분위 종목, 2분위 종목, 3분위 종목, 4분위 종목, 5분위 종목. 저는 이거 뭐 1분위를 한 10종목으로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한 20종목으로 해볼까요? 뭐 20종목으로 하든 뭐 이렇게 바꿉니다. 자, 20종목으로 하고 10종목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딱 바뀌잖아요. 자, 20종목으로 한다고 치면 자, 히트 레이쇼가 대부분 이제 뭐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트 레이쇼가 한 70%대로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과거에 이제 히트 레이쇼가 70%대 유지를 하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전진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암만 잘 만들어 봐야 제가 봤을 때는 70%대입니다. 그래 이거 10종목으로 맞추면
막 80%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좀 강한 종목들로 많이 뽑혔다라고 하는 건데 이만큼 이제 MDD는 엄청 컸겠죠.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언더하는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잘 보시게 되면 저는 이게 분기 단인데 이거 히트 레이쇼 80% 맞춰놔도 올해 2021년도만 해도 한 6개월을 시장에 언더하는 거예요. 시장이 한 7% 빠지는데 8% 깨지고 4분기는 한 3% 깨지는데 11% 깨져버리는 거죠. 안 되겠다. 종목을 좀 분산해야 되겠어. 뭐 이러면서 25개 집어넣으면 뭐 시장에 좀 아웃퍼폼을 하는 요 달은 아웃퍼폼 했겠네요. 대웅주 1분위가. 요 분기는 또 깨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더할 때, 와, 씨, 이거 뭐 엄청나게 언더하죠? 이거 과거에 이거 다 오버피팅 해가지고 맞춰놓은 거예요. 오버피팅은 어떻게 했느냐? 아, 쟤는 팩터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다 예전에 이제 많이 썼던 것들, 애널리스트가 좋다고 했던 것들, 그런 팩터들을 하나씩 다 잡아 넣어가지고 넣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웃긴 게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또는 퀀트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퀀트를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단순하게 뭐 PER이랑 뭐 이익 조정, 이익 그로스랑 이런 것들이 막 통하니까 쓰는데 과연 이게 과거에 예를 들어 이거를 딱 100% 넣었을 때 이거 하나만 딱 넣었을 때 과거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시장을 아웃했느냐 이걸 다 체크를 했어요. 저는 시가총액 상위 100등에서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가장 셌던 거는 고알파 저변동성 팩터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성과가 났던 걸 가지고 조합을 해보는 거죠. 근데 PER이나 PBR 팩터는 어떤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안 통하는 장이 있고 테스트하는 기간에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아웃퍼폼 했던 팩터를 기준으로 해서 조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막 무조건 통한다고 해서 단일로 쓰기에는 좀 팩터가 안 맞는데 조합을 해서는 뭐 성과가 개선되니까 막 쓰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막 19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안 되죠. 시가총액 하위로 가서 알파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시장이 선진화되면 될수록 시가총액 낮은 종목에서도 성과가 좀 더뎌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점점 선진화 시장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하위 종목에서 PER이나 PBR이나 PCR이나 PSR이나 이런 거 싼 거 딱 뽑고 그 다음에 이크로스가 나온 것들 다 뽑아 보세요. 뽑아 보시면 야 이거 과연 내가 한 종목 한 종목 봤을 때는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들을 다 한번 찾아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뜬금없이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뭐 신사업 한다고 막 시장에다가 IR을 열심히 해가지고 또 PR을 열심히 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먹혀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뭐 제조업 하던 기업이 갑자기 바이오 한다 해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리스트인 종목도 있고 또는 이 기업은 갑자기 대선 테마주가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단순하게 이제 한 30개를 뽑았다. 난 시가총액 하위 종목에서 시가총액 상위 하위 30% 종목에서 PER, PBR, PCR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싼 거 뽑았는데 되더라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면 그 종목들 하나씩 다 가서 보면 올라가는 이유가 논리적이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야 이게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올라가는 것들 심지어 그 중에 몇 년도에 해서는 그 피오스트로키 전략에 제가 있었던 기업 하나가 이제 재직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 기업은 사실 대선 테마주가 갑자기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던 기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 하위에서 PER, PBR, PCR 이거 하는 거 별로 동의하지 못하고 심지어 많은 돈을 넣을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이 왜 갑자기 올라가느냐 그만큼 소외돼가지고 저평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모멘텀만 붙어도 주가가 올라갈 만큼 극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모멘텀에 사람이 자꾸 적응을 하면 이것도 뒤에 가서는 이 사람의 투자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비추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플레이를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제가 모르는 어떤 팩터 조합에 알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머신러닝을 하든 뭘 해가지고 이거 최적화해가지고 만들어서 이 기간에서 잘 맞았던 팩터들이야 라고 찾았어요. 그런데 그 애널리스트가 또는 그거 하는 투자자가 그 팩터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법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 퀀트를 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마법 공식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맨 뒤에 이거 공식만 보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는 그 공식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 논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에도 어떤 공식도 이게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데 머신러닝 돌리고 이렇게 돌려봐야 어떤 팩터가 잘 작동해서 쓰는 건데,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이 어떠한 좋은 기업들을 뽑는 그런 로직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조합을 해가지고 파이썬 돌려서 만들어봐야 최적화일 뿐이고, 그 최적화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누구한테 펀더멘털로 설명할 수 없는 전략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건 퀀트끼리는 이거는 그냥 통하던데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고, 이거를 펀더멘털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법 공식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펀더멘털로 이 기업이 이런 기업들이 좋아, 그렇고 나는 이거를 백테스트 해봤으니까 맞더라, 이거는 그래서 펀더멘털과 퀀트 전략이 일치해 써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고 펀더멘탈은 모르겠고 그냥 퀀트 전략으로 사용되니까 되던데? 되니까 하는 거지. 그러고 나면 뒤에 가면 안 맞아요. 그리고 퀀트 애널리스트들이나 퀀트를 백테스팅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테스트 기간인데, 자, 상승장이 있어요. 2000년도 초반부터는 추세 추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까지는 PER, PBR 팩터가 잘 먹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PER, PBR 팩터가 안 먹혀서 대부분이 다 그걸 접었다고 했죠. 퀀트 애널리스트들 책 보면은, 그 보고서들 보면은 12년도부터는 거의 전략이 다 바뀌거나 안 씁니다. 그래서 요즘 애널리스트들도 대부분 뭐 스크리닝 전략,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스크리닝만 막 해주죠. 왜냐면 멀티팩터 전략이 안 맞는다는 거 본인들이 체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2000년도에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게 박스권이죠.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 좋았던 종목들은 더 떨어지고요. 좋았던 종목들은 더 올라갑니다. 이게 좋았다는 거는 성장하는 거는 더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가치가 밸류가 점점 딥밸류로 들어가죠.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걸 테스트 해보니까 100 종목 중에서 상위 1분위 25종목과 하위 5분위에 해당하는 25종목을 롱과 숏으로 잡았을 때 이게 성공하더라고. 이게 성공해. 그러니까 이거 써야지. 물론 맞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없었던 게 이 테스트 기간 12, 13, 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주식을 모르고 주식 투자를 안 해보니까 그냥 데이터만 보고 이거 2012, 13, 14년도 잘 되고 과거에도 잘 되니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었어요. 신한금투 ARS 판매 잔고 1조 5천억 원 돌파, 2014년 10월입니다. 12년도 13년도에 대한민국의 롱숏이 엄청나게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금투가 14년도 10월, 15년도까지도 ARS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말은 뭐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애들은 숏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던 시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PBR이 막 0.8배로 싸다고 생각했던 그 관념을 다 깨버리는 게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ARS 자금들이 밀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ARS 자금들로 롱숏이 활성화되던 시장의 기간에 1분이랑 5분이 롱숏 잡아가지고 테스트 성공했다라고 해서 이거 계속 쓸 수 있겠느냐. 요 구간에 활성화됐었던 시장인데, 시장을 모르고 종목도 모르고 그냥 테스트만 해서는 요 구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테스트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또 안 맞죠. 지금 또 ARS가 그렇게 또 잘 안 되니까, 공매도가 또 사라지고 하니까 공매도 못하게 막고, 또 시가총액 상위만 되게 막고, 그러니까 또 이제 전략이 막 꼬이고, 내가 1분이랑 5분이 롱숏 했을 때 되던 전략이었는데 왜 안 되지? 그 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제 데이터만 끌고 와가지고 막 만들다 보면 전략이 이해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마법 공식이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건 펀더멘털로 설명이 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뭐냐? 저는 퀀트가 펀더멘털로 설명이 안 되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버렸던 이유가 제 거 보면 이격도도 있고 추정이익 변경도 있고 트레일링 PBR도 있고 뭐 다양해요. 시간 조정도 있고 이게 다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다 얘기했던 팩터들입니다. 투자 의견 점수 변화율도 있고 변동성 배블린도 있고 이거를 했을 때 이걸 다 조합을 했을 때 이걸 하나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펀더멘털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뭐 마법 공식을 쓴다고 해도 언더하는 기간에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느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뭐 MDD 뭐 40% 30% 견뎌가면서 이거 과거에 통했으니까 무조건 견디세요. 누가 견뎌요? 누가 MDD 40% 터지는데 내 계좌가 1억에서 2억 갔다가 다시 1억 올 때 괜찮아. MDD 이 정도 뭐 늘상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겠느냐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마 이거 퀀트 애널리스트들도 동의를 할 거고 퀀트로 백테스팅 해본 사람도 동의할 텐데 테스트 해보는데 테스트 모델링만 하는데 한 1년이에요. 그리고 수정합니다. 그거를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팩터 막 추가를 하죠. 저도 이제 어떻게 추가를 했느냐, 저는 이렇게 만들잖아요. 유니버스 하나 만들고 테스트 만들었다고 했죠. 이 테스트를 한쪽으로 몰아요. 이렇게 이제 몹니다. 몰아가지고 팩터를 하나 추가하면 이렇게 이제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엑셀을 싹 다 잡아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게 팩터 엄청나게 로우 데이터들 많이 넣어놨어요. 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내가 여기다 데이터를 하나 더 넣어야겠어. 그럼 여기다 넣어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삽입 누르면 여기 이제 잡혀 있는 시트들이 싹 다 들어가게 되고 전체 이제 그 퀀트 와이즈로 딱 돌리면은 싹 다 데이터가 다 들어오죠. 그러면은 유니버스 한번 테스트 한번, 유니버스 한번 테스트 한번 뭐 이렇게 해서 돌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 그렇게 이제 테스트 해봐야 안 맞는다니까요. 안 맞는 구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6개월 이상 안 맞고 재수 없으면은 뭐 7, 8개월 안 맞아요. 월 단위 퀀트들도. 그러면은 그거 와 죽겠다 이러면서 다 버려요 대부분. 왜냐면 전략이 이해가 안 되니까 펀더멘털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만약에 하시면 테스트 하는데 1년 걸릴 거고요. 그다음 수정하는데도 한 1년 허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2년 정도 만들었으면 이제는 내 돈 넣고 투자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실전 적용 한 1년 하면 안 맞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3년을 허비해요. 그리고 이 모델 폐기하죠. 그러면 또 반복됩니다. 모델 만드는데 1년, 또 수정하는데 1년, 또 실전 적용하는데 1년. 그렇게 또 3년 허비하면 6년 허비예요. 두 번 큰 틀로 어떤 아이디어 만들어서 하나 깨먹고 그 다음에 또 바꾸고 또 하나 깨먹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돈 넣어보고 깨지고 부수고 만들고 돈 넣어보고 깨지고. 이거 잘못되면 여러분들 한 길게 보면 3년에서 4년 5년 허비해요. 저도 사실 한 4년을 허비한 것 같아요. 4, 5년은 허비한 것 같아요. 허비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여기에는 뭐 없어. 멀티팩터 암만 써봐야 답 없다. 단일 팩터로도 계속 뭔가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될 때 쓰고 안 될 때는 안 써야 되는데 그걸 시장을 구분해주는 뭔가 다른 걸 찾지 않는 이상 단순하게 이제 막 집어넣고 하는 그 멀티팩터 모델 써봐야 시장 내 MDD 엄청 크게 맞는 거 갖고 그냥 종목 하나 잘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퀀트 투자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퀀트로 어떤 종목들을 뽑았어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익 추정치의 상향 모멘텀이 잘 먹힙니다. 그렇다면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종목들을 골랐을 때 그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잘 맞는지에 대해서 정성적인 분석, 펀더멘털 분석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3분기 때 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 철강이나 이런 것들 보면 중국의 화학 가격이나 철강 가격들이 아작나고 있는데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 피크아웃, 경기에 대해서 피크아웃 우려들이 다 있고 한데 주가가 안 되죠. 안 되는데 이익 추정치는 막 오릅니다. 왜냐? 애널리스트들이 워낙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뭐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을 눈높이에 현실화한다고 컨센을 올렸어요. 그렇게 컨센을 올리니까 이익 추정치 상향 모멘텀의 종목에는 뽑히는데 그거 투자해봐야 3, 4분기에 종목들 그런 거 투자해봐야 성과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발라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막 드렸던 엑셀들도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엑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엑셀들을 보고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보고 골라서 우리가 투자를 해보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쪽에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엑셀들을 드리는 거지 이걸 그대로 따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퓨어한 퀀트가 있고 하이브리드 퀀트라는 게 있는데 퓨어한 퀀트는 퀀트만 쓰는 거고 하이브리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 단계 더 펀더멘털 분석을 해보자는 거고 저는 이제 차트 투자자들도 차트를 저도 보는데 차트도 이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기업의 앞으로의 변화 그리고 기업의 어떤 사업 전략들 이런 것들과 시장에서 그 주목하는 요인과 맞물리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보면 그 차트 투자가 펀더멘탈과 이제 결합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퀀트 투자도 마찬가지로 펀더멘털과 결합이 될 수가 있고 차트와도 결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결합을 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봐야지 만약에 내가 퓨어하게 나는 연단위 리밸런싱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거야라고 한다면 전체 종목 중에서 한 개 정도 그러니까 전체 계좌가 예를 들어 뭐 나는 단타 계좌 따로 있고 포트폴리오 계좌 따로 있고 뭐 그렇다면은 퀀트 계좌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조금 넣어보고 해보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퀀트 전략이 깨지더라도 다른 데서 돈을 벌면 되니까. 그런데 퀀트 퓨어한 퀀트만 내가 모든 자산을 집어넣고 앞으로 이것만 하면 돈 벌 거야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MDD 때문에 떨어져 나가던가 또는 성과가 갑자기 안 먹혀가지고 한 2년 고생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가치주도 매년 가치주가 성과가 나던 해가 잘 없어요. 보통 한 2, 3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가치주가 2021년도 초까지 가치주가 좀 됐단 말이죠. 그러면 2022년도에도 가치주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2021년도 하반기에는 가치주가 잘 안 됐거든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엄청 낮은 곳에서 기업이 엄청 PBR이 싼데 갑자기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재평가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극히 드물지만 있지만 그거는 개별 종목을 잘 골라서 그런 거고 어떤 팩터의 성과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퓨어한 퀀트를 쓰는 거는 리스키하다. 잘못 만들면 인생 허비한다. 그리고 시가총액 하위 쪽에서 암만 잘 만들어 봐봐야 거기 있는 종목들 대부분은 뭔가 이상한 기업들이 많다. 오너가 이상한 놈이거나 또는 말도 안 되는 과거 백테스팅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주가 올라갔던 것들이 내 거에 섞여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퓨어 퀀트 투자 잘못하면 인생 허비하고 저는 테스트 횟수가 너무 적고 시장이 언더하는 구간들이 굉장히 이제 길게 있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이 조합 자체가 전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를 해서 내가 오랫동안 끌고 갈 수가 없더라. 심지어 저는 어떻게까지 했었냐면 퀀트 전략이 내가 너무 이걸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불안하니까 퀄리티가 있는 종목들을 유니버스로 따로 뽑아서 해보기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 퀄리티라고 하는 전략 자체가 안 먹히는 장에서는 또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언더하는 구간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도 만들어봤고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예를 들어 1등부터 150등 이런 거로 유니버스를 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니버스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의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이오 종목들을 가지고 펀더멘탈 관련된 팩터 막 집어넣고 해봐야 바이오 종목도 툭툭 튀어버리면 언더퍼폼이 순식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팩터 조합과 그 시장과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어떤 골고루 된 분포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유니버스 만약에 다시 제가 퀀트를 만든다면 유니버스부터 새로 만들 거예요. 전체 이제 각 기간별로 업종을 좀 골고루 넣어서 유니버스를 새로 짜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과연 될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하면 인생 허비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으로는 퓨어한 퀀트는 그냥 계좌 하나 정도만 하시는 게 좋고 메인은 이제 차트도 펀더멘탈과 혼용하듯이 퀀트 데이터도 펀더멘탈과 혼용해서 종목을 찾아보는 그런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와, 나는 펀더멘탈 모르겠는데. 기업 보는 법 진짜 너무 어려운데. 미래 실적 추정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 낼 수 있으니까 퓨어 퀀트 위주로 일단 하겠어. 뭐 그것도 맞는 방법인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더 앞으로 멈춰지지 않고 진보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퀀트 데이터든 차트 데이터든 이런 걸 가지고 펀더멘털 분석과 혼용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퓨어한 거 잘못 만들면 테스트하는데 1년하고 수정하는데 1년하고 내 돈 넣고 테스트하는데 1년 또 허비해서 3년 허비가 기본 코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